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하루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자율이 엄청나요. 비트코인 11%, 이더리움 10.5%, 테더 12%, 뭐 USDC 11%, 리플 10%, 이런 식으로 엄청납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그리고 지금 이슈가 터진 것도 이런 고수익, 고이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였다가 지금 피해자가 순차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이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79,000명 해서 유저 수도 나와 있고,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나름 많은 거래가 됐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갑자기 한순간에 왜 사이트가 폐쇄되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퍼센트 이득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기사 나온 걸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조치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묶였다라고 해서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루 인베스트에 대한 입출금 금지에 나섰다라고 해서 입출금 중단 이후에 커뮤니티 중단 등의 활동이 확인돼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하루 인베스트 대상 디지털 자산 출금을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실제 사무실에 가보면 이렇게 잠겨있고 아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뭐 여기 추가적으로 사이트, 뭐 하루 인베스트 전용 공간이란데 아예 텅 빈 상태, 빈털터리가 됐고 도망간 상태라는 거죠. 자, 6월 13일 디지털 에세 그리고 하루 인베스트와 모회사인 크래프터스가 입주한 건물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사무실을 닫고 떠났다라고 해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대룡 강남타워 17층, 하루 인베스트는 18층에 입주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17층과 18층을 담당하는 건물 미화원은 아침에 사람들이 회사 열쇠를 반납하고 어디론가 황급히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회사가 폐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비스 파트너사 한 곳에서 문제를 발견해 6월 13일 오전 9시 40분부터 입출금 요청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사가 어디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인베스트는 공지용 블로그인 미디엄과 링크드인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삭제를 했고, 트위터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트위터도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루 인베스트는 가상자산 사업자지만 해외 영업만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내 당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도 하루 인베스트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한국 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싱가포르라서 그렇습니다. 자, 입출금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위탁 업체가 제공한 일부 정보가 허위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됐다라고 얘기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거래 중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밝혔다. 러그풀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대요. 이게 6월 14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이에 뭐 하루 인베스트 전 최고 기술 경영자는 하루 인베스트가 내부 사정이 생기긴 했지만 악의적으로 러그풀을 하려는 상황은 아니라며 법적 대응 차원에서 법무법인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근데 법무법인에 따랐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사무실 다 이렇게 비고 튀라고 했을까요? 사무실이 비워라?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기존의 투자자분들은 뭐 호구예요? 투자자분들은 어떡할 거야?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묶였는데 이런 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한 투자자는 트위터를 통해서 예치된 가상자산의 평가 금액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개수 늘리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다. 코인이 가격이 내리든 오르든 간에 개수만 늘리면 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사실 하루 인베스트먼트는 시간 문제였지 결국 일어날 일이었다. 이름을 날리는 운영팀들도 이익 내기 힘든 시장에서 고정 이율을 보장하는 모델이 살아남기는 어렵다. 사실 이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선긋기에 나섰다라고 해서 헤이비트 있죠. 여러분들 우리 헤이비트 무료 채굴 많이 쓰잖아요. 무료 채굴로 하는 거. 그 맨날 그 베리가 아니라 뭐죠? 이거 맨날 봤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일단 트위스터에는 이렇게 지금 없어졌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고객센터의 내용이 나와요.
전 처음에 이게 왜 나왔나 했어요. 헤이비트의 예치 상품은 하루 인베스트 출금 정지 이슈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헤이비트의 예치 상품은 하루 인베스트의 출금 정지 이슈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연관이 없고, 그 다음에 예치 상품 해지는 원칙대로 목요일 자정까지 해지 신청 시에 금요일 15시 해지가 완료돼서 각 자산의 지갑으로 입금이 된다. 그래서 통장에 있는 자산의 입출금은 모두 정상 진행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사까지 완료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명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예비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는 좀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뭐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의심된다, 믿기지 않는다 하면은 뭐 조심하셔야겠죠. 투자하는 거는 각자의 판단인데, 뭐 여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투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USDT를 모으는, 그죠? 퀴즈를 풀면서 모으는 이런 용도로 활용되다 보니까 여긴 딱히 관련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헤이비트는 그렇답니다. 그리고 뭐 17층, 18층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외 영업만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했다라는 거. 하루 인베스트는 감독 대상이 아니야, 사기 사건으로 봐야 된다 해서 금감원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데요. 자, 하루 인베스트가 돌연 입출금을 막고 사무실을 폐쇄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운용사는 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 이번 건은 사기 사건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와의 통화를 통해 하루 인베스트는 가상자산 운용사로 VASP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FIU는 VASP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하루 인베스트를 확인하고 점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며 이같이 말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뭔가 볼 때는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루 인베스트와 같이 가상자산 예치를 통해 이유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델리오, 샌드뱅크 등의 업체들은 나란히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하루 인베스트 사태와 선긋기에 나섰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하루 인베스트 대표는 사무실 폐쇄 논란에 대해 입출금 중단을 통해 직원들의 신변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택근무로 전환을 했대요. 뭐라고? 재택근무로 전환을?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사무실과 자산을 지키기에 폐쇄한 것이고 추가적인 상황은 확인한 대로 채널을 통해 얘기할 거. 트위터 폐쇄했고 인스타그램 폐쇄했고 뭐 다 폐쇄해놓고서는 뭘 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약간 물음표스럽지 않나요? 도대체 약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과전불람리 이하 부정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오해받 가가지고 이 모자 쓰면 안 돼. 가 쓰면 이게 오해받아요. 그죠? 훔칠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인베스트가 사실 단순히 먹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요것은 명확하게 입장을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스타그램 없앴지, 사무실 없앴지, 트위터 없앴지,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공지를 한다는 거야. 이거 관심 없는 분들은 난리 날 텐데 이게 계속 사기가 아니라고만 주장하고 말만 뻔들어지게 하고 지금 뭐 입출금 중단에다가 사이트까지 이렇게 돼버리니 참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하루 인베스트먼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뭐 고수익이 난다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항상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상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가상자산 이 신고가 돼 있는지, 국내 기업이면 이런 거 봐야 되고, 해외 이제 기업이면은 이런 걸 봐야 돼요. 얼마나 됐냐 이런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뭐 이득을 처음엔 얻을 수 있지만 나중에 돈 인출을 안 해주면 그거 자체는 고스란히 원금까지 큰 손실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디파이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하루 인베스트먼트가 이런 식으로 이슈를 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실 디파이 중에 대표적인 클레이 스왑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도 없애버리면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거 아니냐 막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덱스 거래소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 자체는 수수료 떼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없앤다라는 것도 조금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인베스트먼트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자산을 막 불리고 이런 것들 있죠. 막 10%씩, 막 20%씩 이렇게 불리는 것들은 사실상 좀 더 의심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수익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투자하면은 어느 순간 사이트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출입 금지와 폐쇄를 시켜버리고 없애버리면은 사실상 그거는 회생불능에다 노답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하루 인베스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고소 조치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루 인베스트먼트가 뭡니까? 지금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 내 거 일단 당장 출금해야 된다. 출금 못하게 묶어놨어. 묶어놓든 말든 일단은 고소하는 게 맞죠? 내 돈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같은 거 다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고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아요. 나중에 고소를 하더라도 이것은 취하하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고소 안 하면은 진정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뭐 이렇게 조치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고소를 꼭 그 경찰서 가서 이렇게 고소를 해야 되지 않고 고소 말고 그냥 진정으로 해서 넣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부디 좀 이런 사태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데 피해자는 또 어쩔 수 없이 생기고 하지만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